저 이거 사실 제가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과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할 거 없이 요즘에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결국에 12.16 대책과 220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그런 큰일 나나요?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책은 어디까지나 유효했고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랑 이제 양도세가 무거워지는 게 굉장히 컸는데 그런데도 오른다라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투자자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조정 지역, 비규제에서 세금 안 내보고 막 이렇게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낼 생각으로 사업을 하진 않는 거랑 마찬가지죠. 유망하다고 보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수원과 성남의 지금 개발의 축은 우리가 생각했던 신도시들이 아니라 구도심들이에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원래 많이 살던 지역들을 더 좋게 만드는,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인프라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수원과 성남의 이 구도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작 단계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투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겠죠. 이걸 저희가 서울서 다 봤어요. 서울 뉴타운 개발할 때 다 보셨고, 수원은 서울하고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 인근 지역들 대비 약간 열이었던 주거 환경들이 좋아지는 속도만 빠르다면은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무시될 정도로 너무 낮은 가격에 있을 지역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은 더더욱 그렇고요. 규제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별거 아니다. 아니,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규제는 적절히 있을 때만 규제인데, 서울도 규제, 수도권도 규제, 지방 5대 광역시도 규제,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상황들이 이미 다 그걸 디폴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규제가 아닌 셈이 됩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곳이 원래 인천이었는데 인천이 요번에 그 턴이 온 것 같아요. 네. 달려가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갈까 과연. 생각보다 인천이 무지무지 큽니다. 강화도도 인천이거든요. 그렇죠. 인천이 이만해요. 그래서 인천시장을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서울, 경기도 보는 그런 관점 다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데, 본질적인 인천 상승의 배경은 송도, 청라, 영종도로 가는 그 경제자유 지역에 엄청나게 많았던 그 물량 공급들이 사실 거의 끝나가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남이든 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에서 구도심 개발 쪽으로 옮겨오는 것들이, 구도심이 정말 그렇게까지 별로일까, 그 생각을 지우셨던 분들이 이번에 수익을 좀 내신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송도나 청라에 이제 대량 입주 그것 때문에 좀 눌려 있었다. 비슷한 현상이 대전에서도 있었어요. 세종시 입주가 거의 10년째 이어지니까 대전 집값이 거의 못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대전이 움직이잖아요. 인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대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물량들이 들어와 줬어요. 그러니까 대전하고 세종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다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대전은 원래 작년 1위였다가 올해 주춤하지 않냐 했었는데 주춤해서 2위죠. 작년만큼 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엄청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세종시 거의 입주 끝난 거, 요즘에 청주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좀 묻어서 갑자기 세종시를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물론 서쪽은 빼고 이쪽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전도 도심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전이 지방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도시다 보니까 노후화가 그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된 줄 알고 계시지만, 구도심 노후화는 뭐 어느 도시 못지 않아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상승 여력들이 이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세종은 이제 입주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제약이었단 말이죠. 잘 안 돼요. 예. 그런데도 세종이 지금 오른다. 그 갭을 감당하고 투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만 보면은 이건 뭐 갭 너무 큰데 이거 굳이 누가 사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매매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도 전세가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사용 가치, 좀 실거주의 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겠어요? 덤프트럭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먼지 안 나는 거죠. 신도시 입주가 보통 한 10년은 돼야 마무리가 돼요. 분당 일산도 본격적으로 예전에 올라갈 때도 딱 10년 정도 됐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세종시가 딱 그때가 된 거예요. 천마을 입주하고 나서 딱 10년 정도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공터 많습니다.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건 그만큼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도시가 돼가고 있다. 도시의 그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청주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저는 뜬금포라고 봤어요. 방사능 가속기가 호재인 건 맞나요? 저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최근 3주 정도 빠르게 그 전에는 0.1%였는데 갑자기 1%가 3번 나왔거든요. 정말 이 방사능 가습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가요? 설마. 포항에도 있거든요. 사실 새로 만드는 거, 좀 크게 만드는 건데, 사실 청주가 특별한 요인은 없었다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세종시랑 대전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키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룸이 이만큼 생겼던 게 하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지방 5대 광역시도 규제가 나올 법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전매 제한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사실 조정지역 들어간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8월 달로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도시들로 옮겨가는 거죠. 비조정 지역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전이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지만 청주는 그것도 아니고 5대 광역시도 아니니 좀 미리 보고 움직이는 수요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광역시가 이제 규제를 받게 될 때 사실상의 조정 지역이 될 때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지역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7, 80만 도시들도 은근히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뭐 그런 데들은 다 아시죠? 도청소재지들이 많죠. 부산 같은 경우는 옆에 뭐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고 또 바로 옆에 그 창원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도 같이 있어요. 여긴 또 100만급인데 또 집값이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정말 창원 도시의 활력이 많이 떨어졌죠. 제조업의 배경들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자꾸 특정 이슈들로 인해서. 그 와중에 창원에 입주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창원에 입주가 많았었어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거제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비슷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 이후에 회복을 한 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경기가 되게 반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이거 사실 제가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 돼요. 제가 울산 집값 오르기 힘들다고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과 방송을 보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울산은 깜짝 놀랐던 게 동구의 분양이 너무 잘 됐어요. 울산을 지지하고 있는 세 개의 산업이 석유화학과 자동차, 조선인데, 조선은 뭐 요즘 뭐 LNG도 들으셨겠지만 뭐 그렇죠. 조금 약간 이슈가 있고, 이건 유가 빠지는 바람에 석유화학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현대차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세 개의 조합이 오묘한 그 밸런스를 가지면서 뭐 하나는 좋고 뭐 하나는 나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다면 결국은 그 어느 접점이 되는 지역들은 계속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띌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동해 남부선 개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부전역부터 울산의 태화강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뉴스에는 동해 북부선 얘기만 나오죠. 이제 북한하고 연결하고 뭐. 동해 남부선은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엔 창원까지 가요. 지금은 부산 부전역까지만 가는데, 근데 부전역부터 울산까지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흔히 보시는 광역철도, 다른 지자체들끼리 연결하는 거를 지금 지방에서 거의 처음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 올해 못 오르고 있는 광역시 같아요. 입주장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올해도 많거든요. 부산은 영원히 입주가 많을 것 같은데 영원히 입주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낡은 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렇죠. 의미합니다. 일광 신도시나 명지 신도시 개발도 했지만 도심 그 구주택들 개발하는 것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부산진, 연제, 동래, 금정 다 이런 인기 지역들. 부산진은 아직까지는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이제 인기 지역화될 동네들이고, 뭐 남구 다 재개발이잖아요. 부산은 좀 있으면 재건축 시기도 와요. 부산도 아파트가 다 낡고 있어서. 그 시기를 좀 노리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네요.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부산이 좀 빠진다라면은 부산 시장을 그대로 접근하기는 약간 무거워요. 부산이 갭이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보시는 것과 비슷하죠.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투자금 대비를 해봤을 때는 많이 뭐 든다.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수도권으로 조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대량 입주가 사실 안산의 전세 가격을 폭락을 시키고 또 누르는 게 아니냐, 악재냐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입주한 신축들이 밀어 올리고 있어요. 전세도 같이 오릅니다, 심지어.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셀지 몰랐어요. 뜬금없는 대단지가 턱 들어왔는데 그 6,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산은 또 그 와중에 지금 비조정 지역의 거의 핵심지 같이 돼버려서,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작년에 신안산선이 착공을 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신축이 큰 단지에 입주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 좋은 주택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이제 단지 규모가 좀 있더라도 집이 좋으니까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저는 올해 상당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현재 주거 가치에 대해서 예전에는 약간 좀 포기하면서 사시던 분들조차도 내가 이 집을 매수하진 못할 지언정 나는 더 좋은 집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광역교통망이 속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호선이 들어가냐 아니면 신선은 올 거냐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기. 어떤 선이 들어오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3호선 접근성이 강남에 제일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니까 다른 걸로 들어오면 좀 약간 돌잖아요. 제일 원하시는 건 9호선 연장 아니겠어요? 9호선 워낙 좋아하시니까. 남양주가 사실 지금 9호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강 건너가는 거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테러를 엄청 많이 당해서 한강. 사실 천안이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자기 청주가 이제 치고 나가서 천안은 그동안 아산과 묶어서 미분양이 거의 성지처럼 미분양이 많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아까 불당을 잠깐 얘기하셨지만 불당 바로 대각선에 아산 탕정지구 개발하는 것들이 올 초부터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도. 천안이 전부 다 오른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이쪽 지역 중심으로 약간 이동이 됐죠. 지방 도시들은 은근히 축이 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방 도시들은 은근히 축이 잘 움직여요. 신도심 생길 때 그렇게 수요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약간 도시 자체가 힘이 좀 많이 움직이죠. 미분양 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지금 3만 대 초반인데 이게 거의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네. 내려왔습니다.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이 계속 팔리고 있어요 지금. 네, 다 팔려요. 특히 큰 게 많이 팔려요. 전용 8호 초과. 옛날에 그쪽이 문제였거든요. 수도권은 특히 그쪽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미분양 그 주택 안에 안 팔리는 주택들도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파트만 봐서 그렇지 원래 잘 안 되는 집들이 늘 어느 정도 깔려 있어서 제 생각엔 거의 이렇게 임계점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5년 내 최저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저점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뭐 10,000원대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올해 초에 감소폭이 정말 컸거든요. 한 달에 뭐 3,000원, 4,000원씩 줄어드니까 감소폭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2,000 가구라고 말은 하지만 이 중에 한 4,700 가구가 이게 한 단지거든요. 아, 예. 그거를 빼면 사실상 2만 가구대다. 예. 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언급한 데들 말고 좀 특이점이 오고 있는 지방 도시들도 좀 있나요? 자꾸 창원 얘기들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들 언론에도 자꾸 느껴지는데 아, 맨날 항상 뭐 이제 뭐 볕들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온기 뭐 네. 아까 그 아파트가 창원에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